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단 좀 줄었지만 휴일이란 걸 감안해야겠죠. 집단 감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군 함정에 이어 공군 훈련 비행단에서도 무더기 확진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일주일을 특별 방역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 소식 김미희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어제 간부 2명과 병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8명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해군 함정에서 34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또 다른 군내 집단 감염입니다. 군 당국은 부대 관계자 등 1,6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비행단 입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댄스 학원에서도 모두 18명이 감염돼 200여 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644명으로 주말 영향으로 닷새 만에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59.1명으로 3주째 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확산세를 꺾어야만 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방역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하고도 중체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공공부문은 일주일간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회식이나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확산세가 두드러진 수도권과 경남권에선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동시에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기로 해 내일부터는 30세 이상 경찰과 소방, 보건의료인 등 50만 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미 인구의 2배인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물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만큼 백신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최근의 사회적 논쟁은 방역과 접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곳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오늘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치악산에서 난 불은 3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라 다 함께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산 중턱에서 하얀 연기 기둥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12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지금도 잔불 정리 중입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산림당국은 입상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라고밖에 지금 볼 수가 없네요. 일단 진화하고 나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오전 11시 반쯤 충남 홍성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 전체가 시커멓게 그을렸고 하늘에서는 소방 헬기가 물을 뿌립니다. 헬기 5대와 90여 명이 투입됐고 불은 3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벌초 작업 중이던 예초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포천과 충북 충주, 전북 완주 등 오늘 하루에만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 지난 16일 오전 강원 남부 산지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뒤 열흘 가까이 바짝 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큰 비가 내리기 전까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건조한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화요일 밤부터 비가 예상되고 있으나 쉽게 건조함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봄철을 맞아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늘고 있다며 산에서는 취사나 흡연, 소각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드디어 내일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시상식이 열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박성호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박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죠? 네, LA의 유니언 스테이션이라는 기차역 앞인데요. 바로 저 뒤에서 앞으로 13시간 뒤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낮에만 해도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주변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원래는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에서 쭉 해오던 시상식, 올해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바로 여기서 합니다. 주변엔 바리케이드의 보안 요원까지 방역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언론의 내부 취재도 주간 방송사 등 소수 매체로 제한돼 있습니다. 시상식은 관객 없이 사회자와 후보자,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점심이다, 저녁이다, 연일 파티가 이어져서 제작자들이 투표권 갖고 있는 아카데미 회원들한테 구애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풍경 싹 사라졌습니다. 전부 화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창문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검은색 비닐을 붙여놨는데 시상식 자체가 영화처럼 연출될 거라고 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윤여정 씨가 수상을 하면 우리 영화사에 큰 획을 긋는 건데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우조연상은 윤여정 씨가 탈 것이란 예측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아카데미 시상식장을 찾았다는 이 오스카의 비공식 대사를 자처하는 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And I didn't realize her acting ability, and so she's on the map. Nominated is enough, but I mean, I think she might win. 네, 뉴욕타임스도 금요일자에서 각 부문 예측을 내놓으면서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윤여정 씨를 꼽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쟁쟁한 경쟁이었지만 미국 배우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상을 윤여정 씨가 타면서 선두에 올라섰다고 평했습니다. AP통신 예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여정 씨도 지금 현장에 가 있던데요. 미국 방송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지도를 감안한 것인지 아카데미 측은 이번 시상식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홍보 영상에 윤여정 씨를 내세웠습니다. 보시죠. To me, it's like a sports game. 누가 이기나 보려고 봐요, 저는. 내 의견이 맞았나 틀렸나 생각하면 맞춰보려고요. 네, 현재 윤여정, 한예리 두 배우는 아카데미 측 초청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시상식이 끝나면 그때 취재진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에 올랐던 봉준호 감독도 시상자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최고 사령관이 어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폭력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 공동 성명도 나왔는데요. 정작 미얀마에선 그 순간에도 시민들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한 시위대를 무릎 꿇린 채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리더니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 흰 셔츠에 검붉은 얼룩이 보입니다. 군경이 쏜 총에 맞아 또 한 명의 미얀마 청년이 희생됐습니다. 미얀마에선 어제도 유혈 진압이 이어져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쿠데타의 주범 흘라잉 사령관이 아세안 7개국 정상들 앞에서 폭력 중단을 약속한 바로 그때 미얀마 현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Dalam kenyataan dia ada menyatakan bahawa dia kata dia akan cari jalan untuk menyelesaikan masalahnya. Dia memang bersetuju, violence must stop. 아세안은 공동성명에서 흘라잉이 아세안 특사 파견과 대화 중재 등 5가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들이 촉구한 정치범 석방은 흘라잉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빠졌고 약속을 안 지켜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켜질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아세안이 이제 흘라잉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는 셈이 아니냐, 불만 어린 목소리를 제일 많이 표출을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군경에 체포된 미얀마 청년 지도자 리틀 판다는 경관 살해 등의 혐의로 최대 징역 28년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당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출국 금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오전 10시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2년 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던 날 불법으로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인 이규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학의가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법무부와는 얘기가 다 됐으니 빨리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규원 검사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을 뿐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비서관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당시 이 비서관의 윗선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여야 3당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이달에 꼭 통과시키자는 건데요. 특히 보상 시점도 영업 제한이 시작됐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색이 확연히 다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 3명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법 시행 이후 적용이 아니라 정부가 영업 금지나 제한 명령을 내렸던 과거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 이행이 바로 손실보상이기 때문입니다.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합니다. 관련 입법 논의를 4월 국회에서 끝내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역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 소급 적용에 부정적이던 여당 내 기류도 재보선 이후 달라져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급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께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지도부도 그런 의지를 이미 강력히 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여전한 반대가 변수입니다.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저는 균형 문제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반대해 결정이 안 나더라도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소급 적용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서 8개월 입시름만 무성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오는 27일 국회 산자위와 29일 본회의가 예정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인을 찾습니다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밤중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새벽 배송을 하던 의인이 불이 난 걸 보고 바로 119에 신고했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의인은 쿠팡 기사로 일하는 최보석 씨로 밝혀졌는데요. 주민들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고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길 건너편에서 한 남성이 건물로 다가오더니 잠시 뭔가를 지켜봅니다. 그리곤 휴대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통화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쪽에서 작은 불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겁니다. 이내 불길은 커졌고 뿌연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남성은 천천히 불길로 다가가면서 휴대용 소화기를 흔들더니 직접 분사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소방대원들이 도착했고 불은 8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분께서 그 화재를 발견하시고 먼저 신고를 해주시고 차량 소화기로 자체 진화 시도하셨어요. 남성은 소방대원들이 불을 다 끄는 걸 확인한 뒤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분리수거 쓰레기장 인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도 벽면엔 새까만 그을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건물 관계자들이 CCTV 영상을 돌려보다 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대단하시네. 쿠팡 직원이네.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분만 찾자. 어떻게 됐냐. 네, 계속 계시네. 불이 난 곳은 80여 세대가 사는 오피스텔. 당시 입주자들은 불이 난 걸 전혀 몰랐고 이 신고 덕분에 20-30명이 대피했습니다. 야간이라 건물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이 의인을 꼭 찾고 싶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각박한 세상 이 남성이 아니었으면 심각한 피해가 날 수도 있었고 따뜻한 세상이란 걸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글에 호응했고 주민들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꼭 찾아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확인 결과 신고자는 쿠팡 택배기사 최보석 씨였습니다. 만약에 좀 늦더라도 좀 더 뛰면 되니까. 근데 사람 생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불이 크게 번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보시는 그게 더. 쿠팡은 오늘 오전 인사위를 열어 한계직급 특별 승급과 함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코로나 시대, 북한에서도 매일같이 코로나 관련 특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의 심각한 코로나 감염 상황을 전하며 방역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상한 건 백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코로나 특보입니다. 무거운 음악을 배경으로 전 세계의 심각한 코로나 피해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여러분, 봄철에 들어왔어도 세계적인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보도는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방조하고 통제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즉 방역 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회분이 전부입니다. 국제기구들이 주도하는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받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백신 소식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기감을 조성해 코로나를 주민 통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과 함께 백신 확보에 무능하다는 원성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권층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식 코로나 정치도 상당 부분 작동을 하고 있다. 그 위기감 조성을 통해서 내부 분란을 잠재우는. 그나마 다음 달로 예정됐던 백신 공급도 불확실해져 북한 주민들의 첫 접종은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쿠팡이 무섭게 성장하며 지난해 자산 규모도 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에 쿠팡을 대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쿠팡의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국적이 미국인 외국인인데요. 이전까지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줄줄이 자산 규모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가 2016년, 네이버는 2017년, 넷마블은 2018년 차례로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비상장 계열사들의 거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수법으로 총수 일가족이 사적인 이익을 얻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차례는 쿠팡입니다. 지난해 쿠팡의 자산 총액은 5조 1,19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에 쿠팡을 대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의 대주주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만약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배우자와 친인척, 해외 법인들의 거래는 모두 공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총수를 지정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의결권 76.7%를 혼자 행사하는 절대적 지배자입니다. 공정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지난 수요일 전원회의까지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안 그래도 쿠팡은 입점업체에 줄 돈을 늦게 주거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입점업체에 떠넘겨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별도의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가 10억 회를 돌파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접종이 미국과 중국, 인도 3국에 집중된 가운데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 비율을 보면 이스라엘이 약 60%로 가장 높고 영국 49%, 미국 42% 등의 순이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등 부작용 논란 속에서도 전체 대상국의 4분의 3가량인 156개국에서 투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특혜 분야 의혹이 계속되는 부산의 최고급 아파트 LCT의 분양권 당첨자 리스트를 단독 입수해 집중 보도합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박형준 부산시장 가족의 LCT 관련 의혹과 박 시장 측의 해명에도 여전히 남은 의문점을 집중 취재해 전해드립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오승환 선수가 KBO 리그 최초로 300세이브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9회 초 구자욱의 과감한 주루 플레이로 역전에 성공한 삼성. 한 점 차 살얼음판 승부에서 9회 말 끝판대장 오승환이 그라운드로 걸어 나옵니다. 안타를 허용하며 위기를 막기도 했지만 여전히 직구는 강력했습니다. 여기에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KBO 최초의 통산 300세이브. 2005년 프로 데뷔 이래 최소 경기, 최연소 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우며 16년 만에 대기록을 달성한 오승환은 한미일 통산 422세이브로 여전히 아시아 최다 세이브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미일 500세이브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고 300개라는 숫자로 이제 밟겠는데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그 기록에 도전할 수 있게끔 저 역시도 더 많은 세이브를 올리고. 오승환의 대기록에 후배들은 케이크 세례로 축하를 보냈고 2연승을 달린 삼성은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화의 수비 실수로 생긴 LG의 만루 기회. 김현수가 이를 놓치지 않고 만루 홈런을 터뜨립니다. LG는 어제 대패를 서륙하며 하루 만에 공동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홈런 선두 NC 알테어는 시즌 9호 홈런 포함 4안타로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선 전자랜드가 KCC에 최다 점수차 대승을 거두면서 벼랑 끝에서 탈출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구단 매각이 진행 중인 전자랜드에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던 경기. 선수들은 초반부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모트리와 김낙현이 내외곽에서 득점을 폭발시키며 KCC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반면 KCC 선수들은 질식 수비에 막혀 내내 고전했습니다. 결국 전자랜드가 전반에만 31점 차로 앞서면서 사실상 승부가 기울었고 KCC도 라거나와 이정현 등을 일찌감치 벤치로 불러들여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후반에도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전자랜드의 45점 차 대승. 전자랜드는 플레이오프 팀 최다 득점을 비롯해 최다 점수차 신기록을 세웠고 48점을 꽂아 넣은 모트리도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자랜드는 모레 홈에서 열리는 4차전에서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K리그2 안양의 심동훈 선수가 시작 17초 만에 골을 터뜨렸는데요. 컵 대회를 제외하면 리그 최단 시간 타이 기록이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씨가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할 채비를 하나 봅니다. 이상고온이 나타났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는 인연 이맘때 완연한 봄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바람의 방향이 차츰 서풍 계열로 바뀌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주 후반까지도 20도 선을 넘나드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썰렁함이 느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로는 청정한 기류가 놓여 있어서 앞으로도 2, 3일간은 먼지 걱정 없겠는데요. 단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도 닷새째 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큰 만큼 경각심을 계속 늦춰서는 안 되겠고요. 주 중후반에는 전국에 봄비가 지날 걸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2도, 대구가 21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화요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 지방부터 시작되겠고요.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차츰 비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이네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열리는데요. 배우 윤여정 씨가 후보로 올라 있죠. 좋은 소식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